한국인들과 붙으면 무조건 진다. 한국인들을 만나는 건 무조건 피해야 한다. 한국인들과 경쟁할 거라면 이긴다는 생각을 절대 해서는 안 된다. 괜히 내 피만 보게 될 게 뻔하다. 실제로 외국인들이 한 말입니다. 한국인들은 세계 스포츠 역사에서 크게 두각을 나타내는 종목은 손에 꼽을 정도로 많지 않습니다. 몇몇 효자 종목이 있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 한국은 스포츠 강국이라는 타이틀을 세계에 당당하게 내세울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유독 이것만큼은 세계에서 내로라 할 슈퍼스타들을 배출해내고 해외에선 안 다긴다 하는 선수들조차 한국에서는 좀 잘하는 아마추어 취급을 받는다고 하는데요. 우리가 세계 최강의 타이틀을 단 한 번도 뺏긴 적이 없는 종목, 바로 e스포츠라 불리는 게임 종목입니다. 실제로 인터넷에 세계를 놀라게 만든 한국 게이머 이야기를 찾아보면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 디아블로3, 스타크래프트2 등 수많은 게임에서 전설을 써내려갔습니다. 간략하게만 봐도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라는 게임에서 무쇠결속 망령군마를 얻기 위해서는 시간 왜곡의 훈장이라는 아이템이 5,000개가 있어야 획득할 수 있고, 수많은 해외 유저들은 8개월 이상 걸린다고 게임 회사 측에 항의를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답변은 개발팀의 의도된 것이라는 것일 뿐이었죠. 그런데 아이템이 나온 지 고작 이틀 만에 망령군마를 얻은 유저가 있었습니다. 바로 한국 게이머였던 것이죠. 그래서 게임을 즐기는 유저는 물론 게임 개발팀조차도 기겁하는 사건이었고, 지금까지도 해외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전설과도 같은 이야기입니다. 뿐만 아니라 아무리 한국인이라도 절대 쉽게 깰 수 없을 거리라고 디아블로3 개발팀은 호언장담했지만 발매된 지 불과 6시간 만에 최종 보스 디아블로가 잡혀버렸습니다. 물론 그조차도 식사 시간 1시간을 포함한 시간이었죠. 시차 때문에 일부 국가에서는 출시조차 안 됐는데 한국에서 디아블로를 잡았다는 소리에 게임을 접하지도 못한 몇몇 외국인들은 게임 할 맛 다 떨어졌다며 침을 퇴뱉으며 한국인들 재수 없다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 밖에도 과거 스타크래프트가 한창 유행할 당시 한국은 쌈장 이기석, 황제 이묘환, 최종병기 이영호 같은 당대 최고의 프로게이머가 대회를 출전해 수십 년 동안 무수히 많은 대회를 휩쓸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얼마 전에는 한 외국인이 콜 오브 듀티라는 게임에서 한국인은 너무 무섭고 한국인들이 접속하는 시간은 무조건 피해야 한다는 글이 올라와 화제가 됐는데요. 실제로 내용을 들여다보자면 자신을 콜 오브 듀티를 즐기는 한 유저라고 말하면서 여느 때와 다름없이 새벽 3시에 게임을 즐겼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게임을 즐기던 새벽 3시가 그렇게 무서운 시간인지 몰랐다는데요. 그 이유는 다름 아닌 한국 유저들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곧 8살짜리 한국 꼬마아이가 내 소대를 모조리 몰살시켜버렸다고 말해 충격을 자아냈습니다. 아시다시피 한국에서는 게임 조기 교육이 매우 잘 이뤄져 있습니다. PC카페라는 공간은 누구나 쉽게 어려서부터 접하는 공간이고, 한국은 치안상 아이들끼리 돌아다녀도 전혀 걱정이 없기 때문에 초등학생 시절부터 자연스럽게 친구들과 접하는 PC방은 우리와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가집니다. 그리고 미국 시간으로 새벽 3시라면 한국에서는 주로 초중 고등학생들이 방과 후 친구들과 3-4-5 모여 PC방에서 게임을 즐기는 여가 시간이죠. 물론 콜 오브 듀티라는 게임이 한국에서는 비주류라고 평가받고 있지만 그런 게임에서도 웬 천재 소년이 등장해 단신으로 하나의 소대를 몰살시켰다니 해당 소식을 접하고 외국인 네티즌들은 충격과 공포에 휩싸였다고 합니다. 심지어 외국인들이 더 놀랄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그동안 FPS 관련 세계 게임 대회에서는 한국팀은 소수에 불과했고 심지어는 아예 출전하지 않는 대회로 평가받았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은 아무리 한국인들이라 해도 FPS 게임만큼은 못하는 게 틀림없다라고 생각했으니까 말이죠. 평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보니 외국인들의 반응은 충격 그 자체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것도 고작 8살밖에 되지 않은 꼬마아이가 한 일이라고 하니 더더욱 말입니다. 이 밖에도 외국인들이 한국인들의 게임 실력에 충격받은 사건은 무수히 많은데요. 2017년 미국 LA에서는 한국의 전 프로게이머이자 BJ 홍구로 유명한 유튜버가 조테컴 마스터스에 초청받아 출전했습니다. 역시나 한국 게이머의 피가 흐르는 그였기에 별 어려움 없이 결승전까지 진출했고 결승전 상대는 중국의 루오시안 선수였습니다. 그리고 결승전 경기 역시 굉장히 일방적으로 흘러갔는데요. 그러다 갑자기 2라운드 홍구 선수의 돌발 행동에 전 세계는 경악하고야 말았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흔히 말하던 발로 한 달을 시전한 것입니다.
홍구 선수는 1라운드에서 상대와의 실력 차가 하늘과 땅 차이라는 것을 알아차리고 손이 아닌 발로 게임을 진행한 것인데요. 심지어 3라운드에서는 아예 눈마저 감은 채로 경기를 진행했고 잠깐 잠을 자는 퍼포먼스까지 선보였습니다. 이를 본 중국 측은 스포츠맨십 매너에 어긋나는 행동이라고 지적하며 뉴스에까지 오르내리며 문제가 커지는 듯 했지만 주최 측에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말해 사건은 일단락되었습니다. 중국인들은 분노했지만 당연히 해당 경기를 지켜본 해외 네티즌들은 진짜 게임을 발로 하는 사람이 있다니 충격. 발로 했는데 이걸 이겼단 말이야 라는 반응을 보여주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여러 가지 사례들을 통해서 해외 네티즌들은 다시 한번 한국인들의 게임 실력에 충격받았다는데요. 그럼 지금부터 실제 해외 네티즌들의 반응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인들의 게임 실력은 태어날 때부터 타고나는 건 아닐까? 도대체가 말이 안 되잖아. 잘해도 너무 잘해. 그나마 약점은 FPS였던 것 같은데 그마저도 이제는 우리가 범접할 수 없는 수준에 올랐다니. 한국인들과 게임에서 시비 붙으면 늘 하는 말이 있어. 우리는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하는 거라고. 그 말이 딱 맞는 것 같아. 그동안 한국에서 카운터 스트라이크 같은 FPS 게임은 외면받았던 거고 정말로 안 하는 거일 뿐이었던 거야. 난 요즘 유튜브를 통해 한국인들의 스타크래프트 영상을 가끔 본다. 그런데 이곳에서는 정말 미친 실력자들이 너무 많아. 내가 아는 프로게이머라고는 이묘한 홍진호, 기욤 패트리밖에 없었는데 지금 내가 보는 유튜버들은 아마추어인데도 불구하고 그들보다 훨씬 더 경이로운 실력을 가졌단 말이지. 정말 가끔이기는 하지만 한국인들 보면 도저히 설명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어. 한국인들의 게임 실력은 말 그대로 극강이다. 그나마 상대할 수 있는 사람은 중국인들 뿐인데 그마저도 한국인들이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발라버릴 수 있지 않을까? 만약 대전 게임에서 상대가 한국인이라면 아마 애초에 승패를 포기해야 하는 게 맞을 거야. 심지어 나도 한국인도 아마추어라는 같은 눈높이라면 더더욱 말이야. 저는 그래서 모든 게임을 출시할 때 한국에서 다른 나라보다 하루 이틀은 늦게 출시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디아블로가 잡혔다는 소식을 접하고 저는 좀 충격받은 게 아니었다고요. 한국인들은 게임을 업으로 하는 것도 아닌데 굉장히 잘해. 게임을 사랑하는 거지. 밤낮을 가리지 않고 말이야. 난 실제로 한국인이 만든 길드에 가입한 적이 있는데 그들은 잠도 안 자고 무려 이틀 동안 밤새 게임하는 사람도 있을 정도였어. 그러니까 대단하다고 하는 거죠. 실제로 한국인들은 그렇게 게임을 하면서도 본업도 전혀 게을리하지 않잖아요. 초등학생에게 한소대가 발렸다고?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한국인들은 게임에 대한 조기 교육이 얼마나 잘 이루어진 것입니까? 오늘의 영상은 이것으로 마칠 텐데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